2020 6월 13일 지방직 고급 독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독해 문제를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연결어 문제네요. 독해라고 볼 수는 있죠. 독해가 되어야 연결어를 고를 수 있으니까요. 일단 A랑 B 봅니다. 눈을 크게 뜹니다. 연결어 문제입니다. 연결어 문제는 긍정, 부정, 시간의 전후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아니 대조적이거나 반전이 일어나는 연결어가 보기에 이렇게 있다면 지금처럼 다른 대상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대조적인 또는 반전적인 이런 연결어가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B번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또 긍정이냐 부정이냐 보다는 그냥 인과관계 자연스럽게 흘러가느냐 아니면 반전이 일어나느냐로 표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풀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 대명사가 나왔어요. 여기서 대의가 누굴까?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대의가 여기 바로 여기 있는 aggressive behavior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연결어가 does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볼까요? 대충 봤을 때는 지금 갑자기 assertive behavior이 나올 확률은 좀 적어 보여요. 하지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자, aggressive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포함한데요. 표현하는 거, 자신이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는 거를요. 그리고 defending your right, 당신의 권리를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맞죠?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권리를 이제 보호하는 거, 방어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겠죠. 공공연하게 위반을 하면서요. 어떤 위반? 근데 여기서는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이럴 때는 violate가 권리를 침해하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방어를 한대요. 참 좋지 않은 행동이네요. 그죠? 도주 나오네요. 뭐뭐 하는 사람들, 익스히빗이 전시하다는데 보여주는 사람들,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계속 공격적인 사람들 얘기가 나오네요. 뭐뭐처럼 보인다, 믿는 것처럼 보인대요. 데디아를,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를 그들, 소유대명사가 나왔네요. 그들의 권리에 종속시켜야 한다고 믿는데요. 지금 계속 어그레시브 비헤비얼이 나왔죠.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그들은 이게 다 어그레시브 비헤비얼이겠죠. have a difficult time, 힘든 시간을 보낸대요.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대요.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해석을 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뻔한 형태라서 이 정도만 해석하셔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9번은 1번입니다. 연습 많이 하시면 연결어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9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글의 주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제 문제는 사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보기가 이렇게 영어로 나오면 초보자들은 좀 힘듦을 느끼죠. 이 보기 해석하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기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1번. 다 전부 다 방법이겠죠.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사용자가 배운대요.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방법, 아니면 사용자가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2번. 이 북이 전자책이겠죠. work, 일하다 라는 해석인데 전자책이 뭘 하는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태블릿 컴퓨터. 그러니까 전자책이 태블릿 컴퓨터에서 어떻게 일하는가, 일하는 방법. 3번. 터치 스크린. 터치 스크린 기술이 어떻게 하는가, 작용하는가, 이런 거. 4번. 터치 스크린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터치 스크린이 발전해온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빠르게 한번 가보죠. 일단 앞문장을 보고 대부분 느낌이 와야 돼요. The ebook application.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어플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예. available.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이거 후치수식이죠. 태블릿 PC에서 이용 가능한 이제 전자책 어플리케이션, 이북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플로이는 뜻이 뭘까? 인플로이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봐왔는다는데, 맞죠? 고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고용하다 아니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술이나 방법 등을 이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용한대요. 터치스크린 기술을요. 느낌 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블릿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이북 어플리케이션은 터치스크린 기술을 이용한다,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아까 터치스크린 기술이 나왔죠. 3, 4번 중에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3번을 다시 한번 보면 터치스크린 기술 작용하는 방법. 4번 같은 경우는 터치스크린이 발전해온 방법,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딱 봤을 때는 바로 3번이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설명할 것 같아서. 여러분, 썸이랑 그리고 other 이렇게 서로 같이 나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두 문장 먼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몇 터치스크린은 마주 보면 있는 두 개의 전자 충전 금속 표면을 덮는 유리판이 특징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네요. when 할 때 그 스크린이 터치 될 때, 그러니까 스크린이 이렇게 우리가 스크린을 터치할 때 두 개의 금속 표면은 압력을 느끼고 연결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뒤에 설명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건너뛰어서 아돌 태블릿 컴퓨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설명이 이어질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은 설명이라보다는 좀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것 같아서. 다른 태블릿 PC는 유리 패널 아래에 하나의 전기화된 금속층을 특징으로 한다.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하면 일부 전류가 우리를 통과해서 사용자의 손가락 안으로 들어간다. 3번이 정답이네요. 터치스크린 기술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맞죠? 터치스크린 기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태블릿 컴퓨터상에서 이북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내용 없었고요. 1번은 사용자가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가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제목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좀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강사들은 이 난이도를 하난이도라고 할 거예요. 물론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통 학생들에게 공부를 할 때, 특히 독해 공부를 할 때 자이스토리가 어떤 거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죠? 고등학교 때 풀어보신 분은 풀어보셨을 거니까.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설명을 하자면, 고등학교 모의고사 1, 2, 3학년 기출 문제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내용들 잘 파악을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요지, 줄제, 제목 이 문제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답률이 80% 이상이에요. 그 책을 보면요. 자, 1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목 문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니, 앞에서 포인트가 잡힐 확률이 높다고요. 보기부터 볼게요. 1번 진짜 얼굴, 그리스 신들의 진짜 얼굴. 2번 홀인데 거울홀, 그리고 거울홀 대 이제 아폴로 살롱. 3번 운하가 단순한 물 이상의 것을 베르사유에 가져왔을까? 4번 보기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 4번 보기는 베르사유 땡땡 보잘것없는 오두막에서 대궁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한번 봐야지 알 것 같아요. 루이 14세 얘기를 나오는데요. 루이 14세는 필요했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이거 궁전이죠. 어떤 궁전이 필요했는가? 그의 이제 위대함에 맞는 궁전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그는 작은 사냥용 오두막이 서 있던 베르사유에 거대한 새집을 짓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베르사유에 궁전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어때요?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제일 끌립니까? 저는 4번이 바로 끌립니다.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요, 해석 실력에 상관없이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수능 강의에서도 이렇게 바로 답을 구하기도 하더라고요. 계속 해석해 볼게요. 애프터 나오고 이렇게 50년 이렇게 나오면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50년 동안의, 거의 50년 이후인데 거의 50년 동안의 노력 끝에, 노동력 끝에, 한마디로 50년 동안 사람들 막 써가지고 그 건물을 지은 끝에 이 작은 사냥 오두막은 4분의 1마일, 그러면 한 400m 정도 됩니다. 상관없죠. 4분의 1마일 길이의 거대한 궁전으로 변화했다. 계속 지금 베르사유 궁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두막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자, 여기서 거대한 궁전 얘기가 나왔잖아요. 4번 바로 정답을 하셔야죠. 뒷내용은 혹시 모르니까
반전을 나타내는 however이나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없네요. 그러면 바로 있잖아요. 4번 고르시면 돼요. 지금 배로사유 얘기하고 있고요. 맞죠? great, 굉장한 공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4번 고르시면 됩니다. 해석 더하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독해 요령이 아니라 공부를 하시면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좀 힘드시다면 자기 스토리 독해 문제집 좀 푸십시오. 아시겠죠? 14번 설명은 여기까지. 15번 문제입니다. 흐름상 어색한 문장은, 요거는 약한 사람들이 많은 문제입니다. 강사들은 한 중간 정도 난이도로 평가를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중상 정도 난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상난이도입니다. 피해야 되는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해석 다 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꼼꼼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대략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내용 파악하는 정도만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좀 시간이 나면 꼼꼼하게 분석하는 강의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꼼꼼하게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대충 하는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무슨 사람인 것 같은데 또 학자 같은데 맞죠? 이거는 뭐지? 철학이죠. 그가 철학자죠. 이 정도 단어는 아셔야겠죠? 모르신다면 무슨 사람, 뭐 학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초보자분들은. 철학자는 have not been as concerned with, 자, 인류학자가 철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철학자는 인류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셨냐고요? as 구문이 나왔어요. as 1급 as 아시죠? as 구문에서는 거품이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뒤에 거만큼, 비교 대상만큼 뭐뭐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거만큼이 뭐냐? 이 단어는 인류학입니다. 인류학자가 철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철학자는 인류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몇몇 영향력 있는 철학자, 현대의 철학자 중 그들의 연구에 인류학적 연구를 고려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자, 여기서 거의 없었다. 퓨가 거의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사회과학, 철학을 전공하려 하는 사람들은 인류학적 연구로부터의 사례를 고려하거나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주로 개념적인 요점이나 인식론적 차이를 보여주거나 혹은 인식론적 혹은 윤리적 의미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무슨 내용인지 벌써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2번까지는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인류학자랑 철학자의 관점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철학자들 중에서 인류학적 연구를 고려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될 수 있죠. 그리고 2번은 사회과학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인류학적 연구로부터 사례를 고려하거나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주로 개념적인 요점이나 인식론적 차이를 보여주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어지는 겁니다. 3번, 사실 우리 시대의 훌륭한 철학자들은 종종 인류학이나 심리학 같은 다른 분야에서 영감을 얻는다. 잠깐만요. 어때요? 이질감을 못 느끼시겠나요? 그러면 4번을 해석해야 됩니다. 4번,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류학을 공부하거나 또는 진지한 관심을 잘 보이지 않는다. 요거는 지금 철학자랑 그리고 인류학자 얘기랑 이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럼 3번 다시 볼게요. 사실 우리 시대의 훌륭한 철학자들은 종종 인류학이나 심리학 같은 다른 분야의 영감을 얻는다. 어때요? 지금 철학자는 인류학을 연구에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맨 앞에서. 그런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훌륭한 철학자들이 인류학과 같은 분야에서 영감을 얻는다. 이런 내용으로 글의 주제랑 반대되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 되죠. 이해되시나요? 솔직히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꼼꼼하게 해석을 제가 한번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은 너무 좌절감을 안겨주잖아요. 저도 영어를 참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강사들이 이렇게 풀이할 때 들으면 좌절감밖에 들지 않았어요. 나는 왜 어렵지? 이게 어떻게 하난이도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15번 문제는 중난이도 정도는 됩니다.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분석하는 강의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앞부분을 보면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을 물려받는다. 자, 몇 가지 경우에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또는 물건일 수도 있다. 자, 앞부분은 그러면 유형이 있는 것들, 실체가 있는 것들, 그런 거를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역접 연결사 but 뒤에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는 다른 것을 물려받는다. 즉 어떤 것인데 그게 바로 블랭크입니다. 그 뒤에 설명은 우리가 심지어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 내용 뒤에 나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방식, 도덕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것, 아니면 효율이나 전통을 보내는 것, 그런 방식들이나 방법들을 물려받는다는 내용이 예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 유형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콘크리트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텐저블은 유형의, 만질 수가 없는 무형의, 덜 구체적이고 만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물려받기도 한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요지를 찾는 문제는 앞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모든 종들은, 살아있기를 희망하는 모든 종들은 관리를 해야 한다. 자원들을 아주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만 했었다. 자, 그래서 자원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역접 연결사 but 앞에 노인들에게는 그런 중요한 자원들이 잘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but 뒤에서부터가 핵심. 그러나 현대의학이 기대 수명을 늘리기도 한참 전에, 심지어 그 전에도 보통의 가정들은 심지어 증조부모도 가지고 있었다. 앞에서 노인들은 대우를 못 받았는데 법부터는 노인들이 중요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노인들이 행동적으로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물질적으로 노인들이 소비하는 것은 뭐 하면서 침착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뭐에 대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 소용돌이 치는 거, 그런 걸 이제 진정시키고 합리적인 중심점을 제공하고 제어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고령자가 노인들이 기여를 해왔다, 가족에 대해서.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순서 문제네요. 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산업화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회는 해와 달을 이용했다. 시간을 말하기 위해서. 시계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은 기계적인 시계가 처음 등장하면 바로 B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B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기계적인 시계들을 갖고 있는 것이 디즈로 받고 있네요. 디즈 클락스. 이런 초기 시계들은 예쁘긴 했지만 항상 이용하진 않았다. 문제적들이 시간이 달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내용을 A에서 이 표준 시간대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순서는 B, C, A로 가는 게 맞습니다. B, C, A.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주어진 문장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일단은 주어진 문장에서 봐야 되는 힌트들은 역접인 대조 연결사인 but이 나왔다. 그럼 어떤 역접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 밀레니엄 세대들이 81년과 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들은 그런 궁극적으로 저축하고, 왜? 은퇴를 위해서. X세대들이 저축했던 것보다 같은 나이대 22세에서 37세에 저축했던 것보다 더 많이 저축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밀레니엄 세대들이 더 많이 저축을 한다. 그럼 밀레니엄 세대들을 좋게 생각한다는 거네. 이 위에는 X세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벗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이 4번 앞이죠. 앞을 볼게요. 맞다. X세대들은 이때와 이때 태어난 65년과 80년대 태어난 X세대들은 더 높은 월세를 가지고 있었다. X세대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딱 벗이 나오면 밀레니엄 세대들을 더 많이 저축했다는 좋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에 있는 that. 독해할 때 this나 it이나 요거는 단수.
대도 그렇고. 그런데 문장을 받아주기도 하잖아. 이 대시 받고 있는 게 바로 밀레니엄 세대들이 더 공격적으로 저축하고 있다. 그거를 받아주고 있죠. 이 댐은 이것도 밀레니엄 세대들을 갖고 있는 거죠. 복수를 나타내잖아요. 더 나은 재정의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정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구조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일치불일치 문제인데 핵심 포인트는 바로 another world. 이런 연결어가 포인트가 될 수 있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자, another world. 포인트가 됐어요. 여기까지. 즉, 다시 말해서 해양의 산성화는 영향을 미칠 거다. dissolution은 용해, 소멸, 해산 이런 뜻이 있죠. 산호초 모래의 소멸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거다. 뭐보다? 산호초의 성장보다. 4번이랑 비교를 해보면 해양 산성화는 영향을 미칠 거다. 산호초의 성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산호초 모래의 소멸보다. 딱 서로 반대가 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진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독해를 할 때 지금 이렇게 들으면 너무 당연한 정답이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당황을 하셔서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못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4번 보기. 해양 산성화는 산호 모래의 소멸보다 산호의 성장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 위의 내용이랑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까지 해설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독해 해설 강의가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시간으로 끝내는 영문법 총정리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영문법 좀 정리하신 다음 독해 연습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가직을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알차게 보내셔서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